부자가 되는 길이나 조기 은퇴를 하는 길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짧은 영상으로 이거 하나만 꼭 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허울만 좋은 소리이고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깊게 생각해보면 사실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돈은 뭘까요?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은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도 있을 거고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음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음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을 사놓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자산이라고 착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꼭 부동산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요. 작은 걸로도 생각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라는 거죠.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게 자산이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게 부채라고 하는데요. 이건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이랑 음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과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의 현금 흐름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소득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발생합니다. 세금이나 식비, 교통비, 의료비, 주거비 같은 걸로 지출되고, 중산층은 같은 소득이 주택융자금,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걸로 추가 지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현금 흐름은 뭐가 다를까요? 부자는 수입이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것에서 주로 발생하고 부자 역시 주택융자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같은 걸로 지출되지만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크고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을 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고 별로 와닿는 게 없으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야 됩니다.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된다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시세 차익이나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든 어떤 것으로든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계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고가의 시계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롤렉스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롤렉스의 대부분 모델은 매장에 가서 사려고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명 오픈런이라는 걸 여러 번 해도 구하기가 어렵고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다 보니까 리테일 가격에 피가 많이 붙어서 중고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피가 붙은 중고 시계를 비싸게 사서 차고 다니다가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피를 붙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시계 내에서 환금성이 좋다고 알려진 브랜드였던 롤렉스는 일반 사치제로 쓰면 쓸수록 감가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한참 자산시장 전반이 오르던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중고 거래 가격이 리테일 가격의 2배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피가 빠지고 중고시장 유통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몇 년을 타고 다닌 일반 자동차에 비해선 감가상각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자산의 개념을 넓혀나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뛰어넘어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요사키가 생각하는 은퇴라는 말의 정의에 너무나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기요사키는 은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를 할지 말지 선택권이 나에게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나무를 심는 것처럼 오랫동안 꾸준히 나무에 물을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 잡겠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물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을 나무가 제공한다는 거죠. 그 시기가 바로 은퇴가 가능해진 시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양의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자산입니다. 기요사키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보통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업은 수입이 아닌 자산 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반 소장품 같은 걸 사면서 자산을 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기요사키가 했던 얘기 중에 저에게는 조금 무섭게 다가왔던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배가 실종되거나 난파되면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부자들의 손실은 오직 그 항해에 투자한 돈으로 국한되었다. 우리는 진짜 자산을 쌓아서 난파된 배의 선원이 아니라 그 항해에 투자한 부자가 돼야 합니다. 아우라였습니다.